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심전도의 PR 인터벌, PR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파동을 볼까요? 심전도는 P파와 QRS파, T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P파의 시작점부터 QRS의 시작점까지를 바로 PR 인터벌 또는 PR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심방의 흥분부터 심실 흥분 시작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심방의 흥분이 바로 P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심실의 흥분이 QRS파. 그래서 그 사이의 간격을 바로 PR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의 정상 수치는 0.12초에서 0.2초에 해당이 되는데요. 얘는 EKG 모는 종이에 큰 칸 한 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큰 칸 한 칸 안에 PR 인터벌이 모두 들어와야 정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큰 칸 한 칸을 벗어난다. 그러면 그걸 바로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방실 차단은 영어로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AV는 아트리오 벤트리큘러의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뭔가 차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심장의 정기적인 흥분은 SA 노드 동방결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V 노드 방실 결절로 흥분이 전도되고 그 다음에 AV 노드에서 히스 번들 그리고 좌우 각으로 이렇게 뻗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프루키네 섬유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방실 차단이라는 거는 바로 AV 노드 이후에 어떠한 전도에 장애가 생겼을 때를 바로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AV 노드에서 그 이후에 전도에 어떤 장애가 발생됐을 때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실 차단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도 방실 차단, 2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으로 나뉘어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도 방실 차단은 모비츠 1, 모비츠 2로 또 나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방실 차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실 차단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주신경이 항진이 되었을 때 베이갈 톤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항진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서도 방실 차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고칼륨 혈증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약들이 방실 차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베타블로커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 그리고 디곡신,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약제들에 해당이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심근에 허혈이 온다거나 아예 심근세포가 죽어버리는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또는 심장 수술을 한 경우 또는 심근염 이런 경우에 당연히 전도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방실 차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1도 방실 차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심방에 있는 자극이 모두 심실로 전달은 됩니다. 하지만 그 전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상태를 바로 1도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밑에 대충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얘가 P파죠. 그리고 QRS파, 그리고 T파, P파, QRS파, T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PR 인터벌은 P파의 시작점부터 QRS의 시작점까지를 의미하게 되죠. 여기를 바로 의미하게 되고요. 얘도 여기를 이렇게 의미하게 되죠.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즉, 이 PR 인터벌이 0.2초보다 커지게 되는 것을 바로 1도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1도 방실 차단은 PR 인터벌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간격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1도 방실 차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도 방실 차단은 PR 인터벌을 딱 봤을 때 얘가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죠. 큰 칸, 이렇게 한 칸 이상을 이 PR 인터벌이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1도 방실 차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PR 인터벌마다의 간격이 모두 다 동일할 때 바로 1도 방실 차단에 해당이 됩니다. 1도 방실 차단은 예후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즉 정상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베이갈 톤이 높아진다거나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섬액이 유지되면서 전도 속도가 늦춰지는 어떠한 장애를 잠깐씩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혈역동학적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즉 심장이라는 거는 온몸으로 혈액을 잘 순환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1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순환에 크게 변화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도 방실 차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2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심방의 자극이 심실로 전달이 될 때 간헐적으로 그 전도가 차단되는 경우를 2도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1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위로 가볼까요? 이 심방의 자극이 모두 심실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P파 뒤에 QRS파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2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전도가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심실의 파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QRS파가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도 방실 차단에 해당이 되고요. 이 2도 방실 차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모비치 1과 모비치 2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모비치 1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PR 인터벌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가 PR 인터벌이고요. 얘가 T, 얘가 또 P니까 이렇게 PR 인터벌이 또 있고요. 얘가 T, 그리고 얘가 P죠. 그래서 여기서 PR 인터벌을 하려고 했는데 QRS파가 나타나지 않죠.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P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QRS파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2도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모비치 1 같은 경우에는 이 PR 인터벌이 점차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QRS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를 바로 모비치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PR 인터벌이 점차 증가하다가 QRS파가 사라지는 경우를 모비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비치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볼까요? 얘가 바로 여기가 바로 P파죠. 그래서 PR 인터벌은 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쭉 T, 얘가 T고 이제 얘가 또 P죠. 그래서 이렇게 PR 인터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P죠. 근데 그 이후에 QRS파가 따라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QRS파가 이제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얘는 PR 인터벌이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 QRS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모비치 2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모비치 2는 PR 인터벌이 일정하게 되고 갑자기 QRS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좀 비교가 되시나요? 모비치 1은 PR 인터벌이 점점 증가하다가 QRS파가 사라지는 경우, 모비치 2는 일정하다가 사라지는 경우 이렇게 차이가 있다. 얘네들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비치 1 같은 경우에는 AV 노드에서 전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모비치 1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비치 2 같은 경우에는 히스 번들 이후에 전도 장애가 생길 때 모비치 2에 해당이 됩니다. 자, AV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건 SA 노드와 AV 노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히스 번들부터 아래쪽으로 퍼킨제 파이버까지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비치 1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뭐 순간적으로 불균형을 이룬다던가 이럴 때 이 모비치 1, 2도 AV 불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주신경,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주신경이 부교감 신경이죠. 미주신경이 과잉으로 나타날 때 이 모비치 1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하나의 예가 역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예후가 양호합니다. 하지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혹가다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정도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비치 2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를 않습니다. 얘는 혈역동학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한 섬액이 발생을 할 때 3도 방실 차단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역동학적 불안정이 갑자기 시작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싱콥이죠. 실신이 일어나거나 또는 서든 카디악 데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급성 심장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모비치2 같은 경우에는 치료로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즉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해야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도 방실 차단은 간헐적으로 전도가 차단이 돼서 QRS파가 중간에 한 번씩 사라지게 되는데, 모비치1 같은 경우에는 PR 인터벌이 점차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쑥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모비치2 같은 경우에는 PR 인터벌이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QRS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를 모비치2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비치1 같은 경우에는 예후는 양호하고 그래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모비치2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정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싱콥이나 서든 카디악 데스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도 방실 차단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이도 방실 차단은 심방에 탈분극이 일어나고 심실에 탈분극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느 순간 심실에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2도 AV 블락 중에 2대1 AV 블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심방의 탈분극을 피파죠. 그리고 심실의 탈분극은 QRS파. 자, 이도 방실 차단은 어느 순간 이 심실의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고 QRS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피파와 QRS파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비율이 바로 2대1로 나타나기 때문에 2대1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가 이제 피파죠. 피파만 한번 쭉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피파죠. 여기가 피파. 그리고 여기가 피파. QRS파 사라졌다가 여기가 피파. 그리고 QRS파 나타나고 여기가 피파죠. 그리고 QRS파 사라지고 피파, QRS파 나타나고. 이제 QRS파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QRS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피파 이렇게 2개, 그리고 QRS파 하나, 피파 2개, QRS파 하나, 피파 2개, QRS파 하나,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바로 2대1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3대1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3대1 AV 블락이라고 하고요. 4대1로 나타나게 되면 4대1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도 AV 블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간은 전도가 완전히 차단된 경우를 3도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AV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 약간 앞에 그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SA 노드에서 자동능이 발휘되면서 AV 노드로 이렇게 전달, 히스 번들로, 번들 브랜치로, 퍼킨즈 파이버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렇게 SA 노드에서 생긴 리듬을 사이누스 리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이누스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동능을 갖는 건 SA 노드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애들도 모두 다 자동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SA 노드에서 자동능이 발휘되면 자신의 자동능은 억제하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전도가 완전히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기다려도 전도가 위에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동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걸 바로 이스케이프 리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차단돼서 심방에서는 심방의 자동능으로, 심실에서는 심실의 자동능으로 각자 박동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3도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뒤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심방과 심실은 각자 자동능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차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비율로 박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실에서 생긴 그 리듬을 벤트리큘러 이스케이프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피파죠. 그리고 여기가 피파. 그리고 여기가 피파. 그리고 여기가 피파. 여기가 피파, 피파, 여기가 피파. 그리고 여기 QRS파, QRS파, QRS파.
즉 피파는 피파 나름대로 자신의 자동능을 발휘해서 고유의 박동수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그리고 QRS파는 QRS파 나름대로 고유의 비율로 이렇게 박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즉 피파 QRS파가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지 않고 피파는 피파 나름대로 고유의 비율로 박동을 하게 되고 QRS파는 QRS파 나름대로의 고유의 박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바로 3도 방실 차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3도 방실 차단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죠. 얘도 갑자기 심실이 정지된다거나 또는 급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 치료도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인 심박동기를 삽입을 해야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도 방실 차단하고 2도 방실 차단 중에 모비츠 1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도 방실 차단의 모비츠 2형과 3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서든데스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페이스메이커를 달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심전도의 PR 인터벌, PR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PR 인터벌이 증가하는 방실 차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심전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